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보통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니까 또 다른 그 묘한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수원 용인 지부에서 대한사랑 지부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강인데요. 일강 내용은 동북아 역사 전쟁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뭐 기타 필리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역사 전쟁이 이게 선포가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단국이 그 또 삼국유사 뭐 이런 원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 천부경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이제 천부경하고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런 것들을 원전을 한번 같이 다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PPT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역사 전쟁과 대한민국의 현실. 부제로는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이 대한사랑의 모토인데요. 역사의 현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이게 분노하게 되고 또 그 내용을 왜 분노해야 되는지를 또 그 내용을 각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모토로 잡고 있습니다. 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을 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즐겁게 봤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일부분을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금방 조금 전에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국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매질을 하게 되면 아주 다루기 쉬운 종자라고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죠. 일본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훼손시키고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일제가 이 한민족에게 했던 만행들을 잠깐 한번 보면 거의 800만 이상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조금 잔인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이게 과거의 현실로 실제로 되었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보면 사람들 목을 치게 되고 또 이렇게 학살해서 그냥 거대한 무덤에 이렇게 묻어버리기도 하고 일본 장교들은 한국 사람들을 목을 베는 것을 겨루는 그런 것도 이제 신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갑오경장이나 갑오개혁 이런 것들이 어, 일본의 식민지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종의 궁궐에 침투해서 고종을 유폐시킨 이런 사건을 갑오경장이냐, 갑오개혁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미화하고 왜곡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 갑오년에 일어났던 갑오동학혁명이 있는데 이때 일본에서 이 갑오동학혁명에 일어난 사람들을 전부 사륙을 하라는 그런 전보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래서 많은 동학 교민들이 동학 농민들이 한 3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던 일본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이 통치할 때 조선 총독부를 두고서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데라우치 일대 총독은 데라우치인데 이 보면 여기 있는 이 책장이 한국에서 이렇게 빼돌린 아주 귀중한 문헌 자료들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마 일본의 궁궐 내에 또 소장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학교에 기증이 돼서 이렇게 데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이렇게 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3대 총독, 5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의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서 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와 조상을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서 자국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게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사적이나 일본 문화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으로서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그런 요결이다라고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총독을 보면 이 아베 노부유키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패전을 하고 돌아가면서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주고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식민교육이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내용은 가만히 곱씹어보고 현대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살펴보겠는데 이 일본의 교육의 폐해로 우리 한민족이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친일 행위하는 사람들, 그 친일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뒤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일제의 일제 식민지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한민족의 사설을 약 20만 권 이상을 불태웠고 그 중에 특히나 이 당군조선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사를 왜곡하려고 했던 그 일본의 뜻이 있는데요. 일본의 식민사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군조선을 부정하고 두 번째로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한사군 한반도설, 세 번째로는 임나의 일본부설을 이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핵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사설을 주로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약탈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서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조선사를 약 36권, 36권을 왜곡된 사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거든요. 그 일제의 주구가 바로 이제 이병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병도라는 인물은 서울대의 교수로서 국사학과 교수로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조선사 편수의 이만희씨 류라는 사람의 보조로서 있다가 발탁이 되어서 서울대 국사학과, 그다음에 독립 후에도 해방 후에도 이런 식민사학자들을 사학을 조선에 왜곡하고 뿌리 내리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는 이렇게 조선일보와 특별히 특별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목에 보면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다. 그 다음에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일제 때 끊겼다. 또 윤닝군과 함께 개국이 되었고 기자보다도 앞선 나라를 세웠다. 삼국사기 이전의 고기 등 기록을 믿어야 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내용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또 단군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본인이 전부 왜곡을 해놓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특별 기고를 하고 갔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대 최태영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신문 기고가 발표가 되니까 이 이병도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노망 들리셨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해 버렸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립운동가의 유언의 일부분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밑에 빨간 줄 친 데를 보시면 일제히 죽으로 독립운동자를 박해왔던 그런 민족 반역자들을 중용하는 우거를 범한 것은 바로 대통령 이승만의 시정 중 가장 큰 과오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오고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신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이 없던 이유로 인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친일파들을 전부 대거 등용을 해서 자신의 조직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 그 당시에 석학들이나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해방의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의 유형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막시스트,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이제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식민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막시스트들은 북한을 선택해서 월북을 했고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에서 납북을 해갔습니다. 납치해갔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 남한 땅에 남아있는 이제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그 식민사학자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역사가 정설이고 통설이게끔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과 중국의 현재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뭐 내용은 다시들 아실 겁니다. 일본의 이제 아베가 무라양 다마 수정하고 독도 도발, 그다음에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시도. 이 평화헌법 개정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꼭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뭐 이런 이제 막말들,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이성적 외교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그 기절을 우리가 뒷부분에 가다 보면 저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라고 이 사람이 아베나 일본의 극우파들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환으로서 이제 이렇게 검정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본인 후세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내용에 보면 뭐 대부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라진 임나 일본 부설이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왜곡된 거라고 이제 돼 있었지만 일본 극우파들이 다시 한번 이 임나 일본 부설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나 일본 부설은 결국은 정한설과 연결이 되거든요. 한국을 정벌한다라는 정한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현실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아예 이제 고구려, 발해, 한강 유역까지 중국의 땅이라고 이제 외치고 있죠. 거짓말인 거 뻥하는 이들도 이제 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화끈하게 외치겠다. 뭐 이런 사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공정들을 다 완성시키고 이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전파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왜곡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전파 공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북공정이 이런 중국의 왜곡 역사를 왜곡하기 이전에 중국에는 이런 지성인들이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고, 중국의 총리 주은래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국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했고 고대사 왜곡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선족은 기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역사의 왜곡이다라고 양심 있는 선언을 또 하거든요. 또 이게 대만 학자 쉬량지 같은 사람은 한갑수 선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으로 문자를 창제한 민족인데 중국인들이 중국 역사로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임어당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안호상 선생하고 이제 대화 일부분이거든요. 이제 안호상 선생이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빌어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장개석 총통하고 이제 이시영 대한민국 부통령하고의 대화인데요. 이 장개석 총통이 나의 고향은 절강성인데 옛날 백제의 땅이었어. 절강성은 어디쯤인지 아시죠? 중국 저 동남쪽 쪽인데요. 당신들의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계신 분은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은 민족 독립운동가였죠.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개석 총통이 이제 그 정치인들은 약간 뻐기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이제 역사 왜곡을 하는데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런 지성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선안공정, 서북공정 등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 국가 차원에서 역사를 이제 왜곡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이제 한 해 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됐죠. 이제 거의 제가 2006년도에 저기 만주 쪽을 갔을 때는 그때 한참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적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완전히 다 끝나서 전파 공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만리장성이 이제 역사 속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해놓은 데가 이제 실제로 만리장성인데요. 이것을 그때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는 여기까지 이쪽에 라오닝성 이쪽까지도 이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 해룡장성 무단장까지 이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고무줄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보면 이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현재는 요즘에는 이렇게 평양 근처까지 왔다 한반도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왜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재미난 만화 사파가 있는데요. 만리장성 고무니까 고무장성이냐 쭉쭉 늘려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 가보면 왼쪽에 이게 기둥이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한 명 하나에게 하나씩 기둥을 세워놓는데요. 위에 보면 소수민족의 조선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데 이 밑에는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조선족을 중국의 한 부족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이 동상은 웅녀상입니다. 웅녀는 삼국 유사에 나오는 거죠. 모든 이것들을 전부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북한 땅도 중국 땅이 백두산도 중국 땅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죠. 장백산이라고 장바이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일본과 그 접해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제 역사 영토 분쟁이 있죠. 이 홋카이도 위쪽에 쿠릴 열도, 그다음에 동해에는 독도, 이쪽에 다와이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역사 전쟁이 지금 동북아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지부장도 얘기하셨는데 이 태권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의 역사 문화라고 무형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김치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전부 자기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역사 왜곡이 이제 문화에까지 완전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는
외국의 현실을 잠깐 보면 이건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교과서에 보면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만리장성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한반도 영토까지 지금 중국의 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건 영국 쪽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는 고조선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할 때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거를 듣고 10분 정도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그것이라는 게 남북한의 문제. 좀 이따 이제 잠깐 또 얘기 드리겠지만은 시진핑이 지금 북한 땅을 우리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너 함부로 북한 쪽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마라. 액션이 취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을 역사적인 얘기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왜곡된 역사 얘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총성이 없는 동북아에는 이게 역사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 화면인데 한 1분 정도 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네,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지도를 잠깐 보면 이렇게 윗부분은 고구려가 있고 아랫부분은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한사군이 이 요동 땅 이쪽에 있었는데요. 지금 한사군 한반도설에서는 이 평양 이 일대를 낙랑군이 있고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한민족은 북쪽은 한나라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이 가야 이쪽에 이제 임나가 있어서 이 남쪽을 식민 지배했었다는 일본인들의 그 식민사학의 얘기로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북쪽은 한나라의 식민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민족은 영원히 식민지다라는 논리를 펼쳐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부와 역사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2009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해방된 지 64년 만에 처음으로 고조선실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조선이 없었거든요. 그냥 고조선은 당군 신화기 때문에 신화의 일환으로만 있었지 역사의 일환으로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보 1호를 이제 남대문이라 그러고 보물 1호를 이제 동대문이라 그러는데 이 남대문 동대문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드는 거죠. 일제시대. 원래 이제 숭례문과 흥인지문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의 관보를 보면 관보에 보면 제1호에 경성 남대문, 제2호에 경성 동대문, 제3호에 경성 보신각종 이런 식으로 해서 보물 넘버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해방된 이후 1962년에 대한민국은 숭례문,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을 했고 동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 원래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이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 버리려고 했는데 일본 거류민단 중에 한 명이 야, 이 남대문은 일본의 그 임진왜란 당시에 소소행장이 이쪽으로 개선문으로 해서 들어왔고 동대문은 가등청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유적이다. 남겨놔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국보로 또는 보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삼아버린 거죠. 이런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그 이병도 씨를 이병도를 회유시킨 이제 최태영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 당신의 이제 회고록에 보면 해방 후에 미군이 각급 학교를 다 접수했다. 이때 군정이 우리나라 사람을 못 믿고 미군이 한민족을 믿지를 못하고 패전국인 오히려 패전국인 일본인을 도로 내세워서 접수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다. 이런 내용들 참 미국은 과연 어느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사람이 없이 친일파를 데려다 쓸 때 세력을 잡지 못하면 죽을 판이 되려는 것을 안 친일파들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배일파들을 다 제거하고 뭐 반공이란 이념을 내세워서 당시 이제 독립운동하던 분들은 이런 공산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반공이라고 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세력을 잡은 자들은 나아가 대학에 다니면서 병역 면제되는 법, 형편없는 일본인들을 학교에 데려와서 한국인을 모함하는 미친 소리를 하게 하고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회고를 이제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식민사학자들이 이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면 국책기관, 역사에 관한 국책기관이 주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국사편찬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외 기타 이제 여러 박물관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게 역사 편찬을 한번 보게 되면 국정교과서를 이제 초기에 대표 만들어 집필진을 보면 이분의 이제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 고대 국가는 고조선이 아닌 위만조선이다. 이 위만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나서 농공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이 위만이 거기서 이제 그 연나라에서 이제 탈출해 가지고 번조선으로 이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한민족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연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사를 위만조선으로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라고 이제 이분을 얘기하고 있죠. 신화 차원에만 머무를 뿐 실제 역사학과 고고학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당군이 실제 있는지는 현존에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신화로서만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 뭐냐면 고고학입니다. 역사학에서 고고학은 제국주의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자기들의 입에만 맞는 것으로 고고학을 내세워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고학을 내세우는 것들은 사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 고고학, 실증사학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우리는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 사람이 되게 빌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곰이 이제 마늘과 쑥을 먹어서 여자의 몸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2년도에 역사가 이제 책이 좀 개정되면서 이제 단군이 이제 고조선 여기 보면 고조선 강력이 있고 근데 단군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2019년도에 역사책을 보게 되면 단군의 영정이 사라졌어요. 고조선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없어졌죠. 2019년 교육부에서 나온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에 이제 중학교 국사책에는 이렇게 참성단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단군 영정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이제 그것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단군 영종도 없어지고 참성단도 없어지고 좀 전부 이제 신화 속의 인물들로 이제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중학교 국사. 자, 중학교 국사책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고등학교 국사책도 2002년도에 이제 개정됐을 때는 또 이렇게 참성단이 나오고 단군 영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이슈로 보면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12명인가요? 저기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자, 요걸 한번 기가 막힌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단재 신초, 독립운동가 단재 신초. 이분을 선생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네 글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세 글자로 말하면 또라이다. 단재 신초는. 이걸 누가 말했냐면 우리나라 국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진흥사업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공개 개인적인 사담도 아니고 공개 학술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국사에 관련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한국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지, 한국학을 진흥을 시킬 수 있는지 참 의심이 가는 일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것도 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변遷에 관하여라는 자료를 2012년도에 미국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이들이 그냥 갖다 제출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미국 상원이 이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최근 이제 중국이 자꾸 세계적으로 커 나가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니까 한국 정부에 야, 중국에서 이런 자료가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입장은 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하고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책임자하고 그다음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직접 미국 상원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황해도 재령과 강원도 북부는 중국 땅이었다고 답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도의 남쪽에만 있고 북쪽에는 없다. 그 남쪽은 그나마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식민지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뒤쪽에 보면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보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역사 지도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만든 지도하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베꼈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국 동북공정에서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지입니다. 이 위나라, 조제 위나라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한반도까지 진출해 있어요. 이거는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관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47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도, 동북아 역사 지도는 이제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 역사 지도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독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얘기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크게 압축을 해보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계속 얘기 드린 거지만 이 북쪽은 전부 뭐냐면 한사군이 있으면서 북한에서 이 한나라에서 한나라의 식민지로 되어 있고 남쪽은 일본 임나 일본부가 설치돼서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임나 일본부설이 한동안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기초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게 되면 임나 일본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의 영문 번역된 한국의 고대사에 관계된 책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간한 거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에 의뢰해서 국고를 지원해서 6권으로 이렇게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란 미명하에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영어를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영어 제목만 보셔도 더한 Commentary in Early Korean History. 그러니까 고대 한국의 한나라의 커맨더리, 이거 뭐냐면 점령지거든요. 점령지. 한나라의 점령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동북아 연구소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도 자료 같은 데는 이렇게 어, 얘기하지 않고 한국 고대사의 한사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문을 번역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버드대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도 아니고 알아보면 이것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발행해서 하와이대, 하버드대가 아니고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배포 책임을 맡아서 배포를 했거든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세계 인류 대학이라면 한국학도 세계 인류일까요? 과연?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연구 책임자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전공학입니다. 부전공으로 아시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 내용들을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국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거의 꾸짖듯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꾸짖듯이 당신들은 역사 연구하는 게 뭐 덜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이제 가미해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 연구하는 방식이 서양의 역사 연구하는 방식보다 덜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금 10억이 지원이 돼서 만든 책인데 하필이면 첫 권이 고대사 한국 고대사의 첫 권이 고조선이 아니라 한사군이라는 거. 그것도 영문으로는 점령지라는 거. 더군다나 하버드대 이름을 빌렸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참 이게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보시면은 역주 일본 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삼국사기는 정치, 군사, 외교, 내정, 자연현상 등에 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서편찬의 목적이 감계에 있다. 이 감계라는 것은 거울 감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는 잘못된 내용들만 역사의 잘못된 얘기
치부 이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얘기는. 이에 비해서 일본 서기는 왕족의 연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 사륙, 유력 시족의 치조 전승, 사건과 관련된 노래 등 무미건조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즉 삼국사기는 무미건조한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이 전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또한 혈연 계보가 자세하여 왕위 계승의 원리, 고대인들이 사용한 물품에 대한 관한 기록도 풍부하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대인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런 것이 없고 일본 서기만 그런 것이 있다. 이걸 참고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얘기를 이제 써 있습니다. 또 다른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됐고 일본 서기는 720년에 됐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육국사라는 사서가 있어서 삼국사기 기록보다 훨씬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일본 고대사의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서 삼국사기의 성근 그물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재단이 우리나라 역사 기록은 아주 잘못된 내용들만 써 있고 일본 서기만 제대로 돼 있고 정밀하고 촘촘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씁니다. 근데 과연 일본 서기가 이렇게 촘촘하고 정밀할까요? 삼국사기는 그렇게 엉성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최근에 그 천문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천문학 기록들이 역사책에 다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 역사 기록이 천문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을 해보는데 중국 사서들은 이게 천문 기록이 맞는 게 약 6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한국의 단군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80%가 정확하게 맞고 일본 서기는 30%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왜곡된 기록들을 써놓은 일본 서기인데 이들은 일본 서기가 삼국사기 우리의 역사 기록보다 더욱더 정밀하고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책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이 역사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자,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알아볼 역사들에 대한 연표를 잠시 이렇게 보면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는 지금부터 역사 이전의 7,200년 약 지금부터 따지면 약 9,000년 전에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의 역사는 여기 670년 일본 국호 사용이 돼 있죠. 일본의 역사는 이렇게 그 남북 우리 백제가 망하는 요때쯤에 일본이 이제 비로소 국가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주 오래된 약 7, 8년 전, 8,000년 정도의 한민족의 역사보다도 이렇게 뒤에 자기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뭐랄까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위에 보면 하상주가 있는데요. 이 하상주가 있는데 이들은 예전의 역사 기록은 중국에서는 주나라까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라도 역사에서 건국한 실제로 있었던 나라라고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우리의 역사는 그 이전에 환국과 배달의 역사가 더 오래된 유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서 이렇게 역사를 이제 조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 역사와 문명, 학문적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고대사를 왜곡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사시에 한반도 강력을 차지하는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아까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니들 함부로 북한을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는 우리 거다라는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알아볼 건데 일본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 한반도설, 일본 부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왜곡을 해가지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사는 항상 늘 언제나 우리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쓴 책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임남 일본부설은 허구인가? 느낌에 딱 봐서는 임남 일본부설이 허구인가? 허구인가? 라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건 허구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이런 책을 쓴 거죠. 실제로 이 김영구라는 사람은 고대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도 이제 실제로 이 책에서는 임나 일본부가 허구가 아니다라는 걸 막 적어놨거든요. 물론 그 기초가 되는 책은 일본서기입니다. 삼국사기가 아닙니다. 삼국유사가 아니고 일본서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이덕일 소장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이 김영구라는 사람이 이제 고소를 했죠. 그래서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제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김영구에게 물으니까 김영구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역사학과 교수인데 일본 서기는 꿰뚫고 있으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본 서기를 잘 몰라요. 그냥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써놓은 것 그 논문들만 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원전을 이들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로 공개 재판장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함구를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아, 이 역사학 식민사학자들은 진짜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쓴 책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구 교수의 일본 이야기라는 이제 1996년에 나온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와세다 유학 시절 지도교수 미즈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쯤 되는데 일본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잘해야 7천만 명분밖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5천만 명분은 밖에서 벌어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운 지금 구미에서 벌어오지만 지금은 구미에서 벌어오지만 어느 때인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그 경우에 제1의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김군과 내가 사제지간이 되었는데 다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양국 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거시적으로 보신 해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혼내의 선물이다. 혼내라는 건 본심이거든요. 일본 사람. 이 미즈노 교수는 극우파예요. 일본의 극우파. 그런데 이 극우파의 본심이 뭐였냐면 언젠가는 한반도가 타깃이 돼서 다시 점령할 것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마지막 총독이 얘기했던 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하고 오버랩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일본 극우파는 어떻게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그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원 편법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는 아까 20만 권 이상의 역사서를 이제 탈취하고 분설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책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원전을 잘 보지를 않죠. 물론 이제 한자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들이 원전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 많은 것들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곰 얘기, 신화 얘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건 2016년도 기사인데요. 국민 중에 대다수 47%, 약 50%가
단군은 신화다, 가상인물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던 거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까 봤던 대로 교과서가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또 신화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에서 일본의 이 대표적인 식민 역사를 왜곡시킨 조선사 편수의 이만희시류 금서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민족 고대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는 그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한번 원문을 한번 해석하면서 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석유환국이라는 나라 국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이만희시루는 여기 보시면 석유환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여기 변조를 시켰어요. 이 국자를 인자로 살짝 변조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라가 있었다는 거하고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나라가 있었다는 거는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있었고, 기본 어떤 그 율법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거든요. 국가가 있었다는 거하고 개인이 있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고대사의 눈을 도려내고 뿌리째 잘라버린 그 사건이 바로 이 삼국유사를 변조시킨 사건입니다. 이 영상인데 이건 이제 다음에 한번 보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해방 후에도 이런 조선사 편수의 역사를 왜곡시킨 그 인물들이 한국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식민사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그 후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관리해 가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김영석 교수라는 분도 서울대 교수인데, 그가 쓴 책에서 보면 한 번은 민족주의 역사 강의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갑자기 학교의 교학부장, 서울대 교학부장 김원룡이라는 사람이 이 세마스라는 사람은 임나 일본부서를 한반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다 있었다라고 확장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심화시킨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을 한국에, 그것도 한국 서울대 역사 강의 시간에 불쑥 들어와서 교육에 참관할 정도로 아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벌입니다. 이제 2011년도에 보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사람을 또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천리교에서 만든 조선학회의 회장입니다. 이 천리교는 종교단체인지 군사조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군국주의 팽창에 아주 적극적인 동조를 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이 천리교 우리나라도 좀 있죠. 근데 여기에 해방의 이제 역사학의 태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이병도라는 교수도 이 천리교에 예배에 천리교 도복을 입고 참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사람은 또 언어 쪽으로 전공을 해서 한국의 한글학회, 한국 서울대 언어학과 연구원에서 또 활동을 또 했고, 그런 이제 국립어학원에서 뭐 초청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보면 이완용,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친필 희호가 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은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본뜬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또 그 사람의 집에 잔뜩 있는 조선에 관계된 문서들은, 이런 것들은 조선족들이 일본인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갖다 바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죠, 후지모토 유키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21세기 새로운 우호 형태를 모색하면서, 이 우호라는 말, 이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우호, 뭐 한국과 일본의 한일 우호, 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국고로 비용을 전부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2012년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호태왕, 이 광개토 대왕이죠. 호태왕이 서거 1600년 기념 국제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때 또 다케다 유키오라는 사람을 기조 강연자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조선학회 간사입니다. 이 사람도 세마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마스 학설을 개성한 사람으로서 광개토 대왕비를 조작했다고 논문을 쓴 이진이라는 제1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이것이 전부 틀렸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광개토 대왕비를 잘못됐다라고 반박한 사람을 호태왕 서거 1600전 기념 강연에 초청을 해서 기조 강연했습니다. 이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사람들을 기조 강연회로 강연자로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근데 이런 유키오라는 사람도 서울대 교환교수로 왔고 뭐 일본 역사 교과서 개정에도 참여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 개정할 때 3.1운동을 뭐 폭동으로 이제 서술을 한 그런 장본인이죠. 한국 침략을 한국으로 일본이 진출했다라는 이렇게 미화된 언어로 이제 쓰게 되고 이런 사람을 강연회 강사로 이제 등용하고 이게 한국에 초청을 하고 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 대한민국 세금으로 다 진행되고 강연료, 체류비, 항공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공식적인 내용들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들어온 내용도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해방 후에 들락날락거린 조선사 편수의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일본인 이분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호사카 교수님이죠. 세종대 호사카 교수. 이 교수님이 신친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장학금 주고 생활비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에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가면 장학금 주고 생활비도 다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대학생들이 한국 유명한 대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거기 간 친구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친일파들을 이제 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자금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사카 료이치라는 사람인데 사사카가 A급 전범이거든요. 일본 A급 전범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도박 산업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 도박 자금으로 이런 극우파들의 자금을 이제 대주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친일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과거의 친일파, 또 현재의 친일파, 또 앞으로 미래의 친일파, 이들은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유학이나 이런 유학한 학생들을 돈을 대주고 친일 행동을 하게끔 미래의 친일파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식민 역사학께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뭐냐면 주로 그래요. 이미 학계에서 결정이 났다. 다 정리된 것이다. 학계에서 검증이 됐다. 이거는 실증주의에서 또는 고고학에서 다 검증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분은 식민사학자임에 틀림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일우호, 우호, 또는 반공, 국뽕, 유사역사학, 환빠 이런 단어를 쓰면 대부분 다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죠. 이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을 또 이거는 실제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를 여러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거를 이제 종교로 분류하고 그 외에 민족 종교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유사 종교라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총독부 항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 유사 종교는 총독부 경무국, 그러니까 경찰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민족 종교는 유사 종교라고, 종교도 아니고 유사 종교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빗다가 쓰고 유사 역사학이라는 것을 최근에 누가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식민사 그쪽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만들어 쓰는 그런 언어죠. 이런 언어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총론으로는 식민사관을 비판해요. 아, 이 식민사관은 끝났다. 다 정리됐다. 라고 하면서 뒤쪽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게 뭐 일제 임나 일본 문서는 허구인가? 앞에서는 분명 허구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뒤쪽으로 가서는 일본 서기를 그 사료로 하면서 삼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남반부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 거기서는 이제 일본이 지배했다고 그러지 않고 백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백제는 일본이 지배했다. 결과적으로는 3단 문법으로 한반도 남반은 백제가 지배하고 백제는 일본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식민사관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끔 총론은 비판하고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읊어대는 이들이 강단사학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공이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야, 너는 현대사 전공이잖아. 고대사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고대사를 그들만의 영역, 성역으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송호정 교수. 이 사람이 여기 보면 국내 1호 고조선 박사 송호정 교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교원대, 국가에서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원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이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조선은 신하다라고 얘기해요. EBS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런데 굳이 건국 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상상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기원전 1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만 알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모르겠지? 라는 이런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그때 강연한 내용을 제가 EBS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내용이 이제 끝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교육부는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 한국 독립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를 이제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런 것들 이제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버리고, 또 인하대에서 고조선 연구소를 감사하고 출강 금지시키고, 또 이게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저서 출강 금지, 또 영국비 환수 조치,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 시도를 했죠. 이런 내용들. 참 이게 대한민국 교육부인지 일본 교육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죠.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한국 독립사라는 건 뭐냐면 이 김승학이라는 이게 참의부 참의장 하신 이분인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의 역사의 사료들을 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료들을 가지고서 저장을 해서 기록을 모아서 숨겨놨거든요. 근데 일본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신이 자료를 숨겨놓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록을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한국 독립사라는 국한문 혼용체의 역사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조금 더 현대인들이 알기 좋게끔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안병욱이라는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막 또 이게 감사원 앞에 가서 감사하라고 막 이렇게 뭐 데모를 해요. 근데 감사 내용이 뭐냐면 이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같은데 왜 재정을 지원해 줬냐 뭐 이런 거 감사해라, 감사원은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제 한 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고구려 장수대왕의 수도가 평양인데 평양이 그때 당시엔 평양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 요동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책을 이제 논문을 딱 쓰니까 교육부에서 인하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갑의 결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결과 평가를 거치지 않고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다면 해당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공문을 던지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면 이 교육부는 평양이 여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서울대 국사학과 연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동북아 역사지도를 만들다가 이제 중간에 잠시 중단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잘못 그려진 지도들이 너무 많고 독도 자체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한 사람이죠.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근데 아까 또 감사원의 감사 요청에 데모에 참석했던 그 사학자들도 보면 아주 재미나요. 사학과 교수, 한국사 연구회 회장, 고대 사학회 회장, 뭐 한국 역사학회 회장, 뭐 한국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친일 역사학을 추정하는 그러한 그 어용학회들이죠. 어용학회들. 여기도 이제 보세요. 한국 고대사학회, 고고학회, 한국사학회. 이거 보세요. 고고학회 뭐 이런 것들 실증사학, 고고학 뒤에 식민사학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사학회, 상구사학회, 서양사학회, 뭐 한국역사학회, 고고학회, 일본사학회, 역사교육학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어용 식민 단체들이죠. 식민사학 단체들. 여기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 식민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조선이 근대화됐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논리를 비판하게 되면 출강 금지시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에서. 너희들 출간하게 되면 연구비 환수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하면 그 한사군이 북한 땅이 아니라 저 요동 땅에 있다라는 걸 고증하게 되면 출강 금지, 연구비 환수.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이병도와 이 신석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면 출강 금지, 연구비 환수. 일제 식민 역사학을 추정하는 남한 역사, 남한의 실증주의 사학, 식민 사학 비판 이런 걸 하게 되면 출강 금지, 연구비 환수. 독립운동가 역사학을 연구하면 출강 금지, 연구비 환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하고 이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공공기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산하의 대한민국 산하의 정부 기관인지 참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옥중 서신에 보면 홍익인간의 이상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홍익인간을 우리 민족의 이상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어디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을 해서 전파가 되죠.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 조선,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이렇게 보면 이거 예전에 이제 나온 건데요. 사이비 역사의 역습.
이 사이비 역사, 이게 어떤 역사를 얘기할까요? 결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밝힌 그러한 내용들을 이들은 사이비 역사라고 또는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또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도 식민사학자들을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렇게 카르텔이 식민사학의 추종자들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참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정치 쪽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지만 유독 이 역사학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진보나 보수도 결국은 똑같은 친일 행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참 현상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만 되느냐. 참 각계각층에 뿌리내린 친일파 역사학계, 미술학계도 그렇고 음악도 우리 애국가를 지은 사람도 이게 친일파죠, 그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미술학계,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런 것들도 친일파들이 이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상을 주질 않죠. 이런 것들이요. 국어학계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음법칙, 뭐 이렇게 려, 뭐 이런 내용들을 쓰지 못하죠. 그것들이 전부 뭐냐면 식민주의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나라 보통학교 언론 발음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수미양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죠. A, B, C, D 뭐 이것도 아니고 수미양가를 옛날부터 평가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일본 애들이 하던 거를 그대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국 고대사가 너무너무나 많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이 고대사는 늘 한국 현대사였거든요. 이 고대사를 독립운동가들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없는 시간, 그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고대사를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대사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대사에는 인류 문화, 원형 문화가 들어있고 그 인류 문화에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고대사를 공부하고 또 그 고대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 환단곡이라는 책도 이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으로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오동진 장군 이런 분들이 자기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그런 역사서를 이제 발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민족 문화 원형 정신들이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고대사의 정수, 핵심, 고대사의 눈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 고대사의 눈이 사라졌던 핵심 문화의 정수를 새롭게 들고 나온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구한말에 일어났던 가보년의 동학입니다. 이 동학혁명이 인류 문화의 정수를 새롭게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에 대한 동학혁명도 또다시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인류 역사의 뿌리와 그 정신을 환단곡이나 이 동학을 통해서 다시금 복원해야 되고 참 동학을 우리가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참 동학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우리 민초들이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민족 정신에 대해서 눈을 떠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까 중국 시진핑과 일본 뭐 이런 정치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사시에는 한민족을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시나리오가 한반도에 오지 않게끔 우리는 다시금 역사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